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팁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팁 쪽의 동영상에서 고급 기능하고 주의사항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제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팁 언더바 키 무브 요거부터 보시도록 하죠.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근데 제가 나눠드린 샘플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요걸 먼저 실행을 하시고 하시죠. 바닥 찍으세요. 바닥이면 폼이죠. 자, 폼에 이벤트 가시는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샘플을 잘못 나눠드렸는데, 온키 다운 이벤트 요거 찾으시고요. 여기 온키 다운 이벤트 더블 클릭하십시오. 코딩은 해놨는데 연결고리를 제가 좀 빼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일단 실행시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처리하실 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키보드 갖고서 많이 제어를 하실 겁니다. 메뉴에다 갖다 놓고 엔터 키 치면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게끔 되고, 이제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F2 키 버튼 눌러서 저장 버튼 실행하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그런 샘플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컴포넌트를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설명해 놓은 샘플이고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고 원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 컨트롤하는 건 모든 컴포넌트에 키다운 이벤트가 있겠죠. 온키 다운 이벤트. 여기다 제가 코딩해 놨습니다. 코딩해 놓은 거 보면 아규먼트가 이렇게 넘어와요. 키다운 이벤트는 캐릭터 번호 있겠죠. 번호 있고, 시프트 키를 눌렀냐, 컨트롤 키 눌렀냐, 알트 키 눌렀냐, 이런 여부들하고 아규먼트가 넘어옵니다. 상세한 건 매뉴얼 보시고요. 엔터 키는 이제 N 캐릭터가 13번이니까 이렇게 넘어올 거고요. 다음 에디트 박스에 포커스를 보내라, 이런 메서드 써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컴포넌트가 눈에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거는 비주얼 프로퍼티 갖고 트루 폴스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코딩 하시는 겁니다. 코딩 하시는데, 이제 저장 버튼 쪽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저장 버튼에다가 제가 코딩을 안 해놨죠. 저장 버튼을 포커스를 갔을 때 키다운 이벤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상태에선 F2를 누르면 꼭 저장 버튼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폼에다가 이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연결고리를 빼놨던 거, 온키 다운 이벤트에다가 F2 키가 11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동하는 케이스는 제가 보시면 간단합니다. 좌표 프로퍼티이다 그랬죠. 컴포넌트에 좌표 프로퍼티 값들을 해당 컴포넌트 아이디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브 윈도 같은 거 함버거 이제 메서드 써가지고 한꺼번에 바꾸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샘플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스터 디테일 샘플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이 샘플은 데이터셋 필터 기능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던 샘플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필터를 처리하시기 전에 처리해야 될 요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죠. 실전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면 동이 나오고 호가 나오는데, 얘를 누르면 해당하는 동에 사는 사람들만 나와야죠. 이런 것들 콤보 박스에서 해당하는 동의 호 리스트만 나오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샘플입니다. 일단 요 처리를 필터 갖고 데이터셋 필터 갖고 처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데이터셋 만드는 요령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동영상에서 드렸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동이 마스터고 호가 디테일이라고 그랬죠. 마스터 디테일 이렇게 되는데, 디테일 쪽 데이터셋 만드는 요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 칼럼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어느 동에 속해 있다, 이런 거 보고 릴레이션 칼럼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동 칼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로 처리하실 요령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 나올 때는 해당 동에 A동에 해당하는 호 정보만 가져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동에 해당하는 호 정보를 가져나오죠. 이 얘기를 달리하면 SQL 쪽에서 웨어절에 동 조건을 뺀다는 얘기죠. 모든 동에 해당하는 호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령을 먼저 선결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거는 건 적당한 이벤트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드를 눌렀을 때 원셀 클릭 이벤트, 이런 거 잡았습니다. 제가 필터 조건을 가변으로 주고, 조건 이렇게 하면 되죠. 지난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필터 조건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는 동 칼럼이 A인 것만 필터를 걸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로 선택이 될 테니까 이 조건을 제일 처음에 걸으셔야겠죠. B동을 눌렀을 때는 동 칼럼이 B인 놈만 나와라, 이렇게 필터를 거셔야 될 겁니다.
호 데이터셋에 필터를 처리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폼에도 처음에 여기 디자인 여기 폼에 온로드 컴플리티드 쪽에 이벤트를 걸어놨어요. 제일 처음에 보신 맨 첫 번째 레코드 있죠? 그리드. 다시 한번. 요거 나오는 거 있죠? 화면이 로딩되면 이 그리드의 첫 번째 레코드 요게 A동이 해당하는 것들 필터를 걸어야 될 테니까 맨 처음 거는 이렇게 폼에다가 이벤트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벤트 함수를 실행시켰죠. 온셀클릭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콤보박스에서도 이벤트만 다르지 로직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드에 있는 이벤트 썼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인덱스를 빵으로 주셔야만 첫 번째 거가 선택이 돼서 넘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마스터 디테일 쪽 처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요 샘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닫고 그 다음에 모달 쪽 샘플 보여드릴 텐데 요것도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뒤에 고객명하고 요거 뒤에가 없죠? 업체명이 나오고 요거 뭐라 그러죠? 익스펜드 버튼 그리드에 에디트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스펜드 버튼이 나오게 만들고 얘를 누르면 상세 선택장이 뜨고 해당하는 레코드를 더블 클릭하거나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요런 예제입니다. 이것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죠. 자, 처리하시는 게 일단 업체명에 익스펜드 버튼이 나와야 되니까 에디트를 익스펜드로 선택하셔야 되고 익스펜드 버튼의 내용은 요 익스펜드 어쩌고저쩌고 이쪽 건드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벤트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벤트는 on expand edit나 on expand up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expand edit 거니까 이렇게 이벤트 코딩하시고 다이얼로그 함수를 호출하시는데 다이얼로그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XML 확장자까지 주시는 거 염두에 두세요. 호출할 화면 URL 이렇게 넘어갈 아규먼트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아규먼트는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변수명은 변수값 여러 개면 한 칸 띄고 변수명은 변수값 이렇게 돼 있죠. 변수명은 변수값 한 칸 띄고 변수명 이렇게. 컴퍼니라는 변수를 넘깁니다. 근데 컴퍼니 변수는 요거죠. 업체명을 선택한 거를 넘겨야 되니까 그거 처리를 할 때는 데이터에서 값을 꺼내면 되겠죠. 컴퍼니 칼럼에서 그렇게 하시고 뭐 with site 같은 거 상세한 아규먼트는 매뉴얼 보십시오. 자, 다이얼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 너무 상세한 것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얘가 돌면은 이제 차일드 창이 뜨겠죠. 모달 차일드 요게 뜰 거고요. 자, 얘가 창이 뜨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회사명이 여기 이제 뭐가 선택됐는지 여기 찍혀야겠죠. 그런 처리들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제가 삼송을 찍고 얘를 누르면 여기 삼송이라는 글자가 찍혀야죠. 이런 처리를 일단 하셔야 될 텐데 그거가 처리된 게 이렇게 됐습니다. 폼에다 줘야겠죠. 이거는 이벤트를 폼의 이벤트에 폼에다 이제 온로드 컴플리트 해주고요. 컴퍼니 변수가 너무 아니야. 요거는 뭐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넘어온 변수가 넘어왔는지 체크하는 거를 제가 예제를 들어놨습니다. 안 들어왔으면은 리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스태틱 컴포넌트에 요거 있죠. 요거에 텍스트 프로퍼티에 넘어온 변수 값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온 다이얼로그 창에서 넘어온 아규먼트에 대한 파싱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자동으로 파싱을 합니다. 밑에 필터를 걸어 놓은 거는 서버 쪽 연결하는 부분을 제가 빼려고 그냥 해놓은 것 뿐이에요. 뭐 필터가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코딩을 간단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실 때 그냥 이렇게 넘어온 변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변수를 위에다가 선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뭐 이럴 때는 리턴이 되겠죠. 제가 온셀 더블 클릭 이렇게 걸어놨는데 버튼 OK 온 클릭 요 놈을 실행했죠. 요게 요겁니다. 확인 버튼 그죠? 동일한 코딩 호출하면 될 거고 클로즈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다이얼로그 창이 이렇게 떴을 때 그 다이얼로그 창을 닫으라는 명령어예요. 자, 창 닫는데 요 아규먼트가 넘어가죠. 자, 아규먼트는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제가 넘어가야 되죠.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서 부서명, 직급, 고객명 이런 것들이 리턴돼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거 처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네임은 데이터셋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네임 칼럼 요거 앞 꺼내가지고 뒤에 스페이스 주고서 이렇게 제가 쭉 넘겼죠.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임은 뭐, DPT는 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쫙 만들어서 여기다 담아줬죠. 자, 여기다 담아주시면 이쪽 창으로 가가지고 다이얼로그 리턴 값이 있죠. 이 다이얼로그의 리턴 값이 요 클로즈의 아규먼트 요 값입니다. 그러니까 네임은 뭐 하고 넘어갔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값이 일단 없냐 체크했죠. 왜 없냐 체크했냐면 캔슬 버튼을 눌렀을 때, 취소 버튼을 여기서 눌렀을 때는 아무것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클로즈해서 아무것도 안 넘겼어요. 그래서 캔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렀거나 그리드를 더블 클릭했으면 뭐 네임은 뭐 하고 넘어갔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레이를 선언하시고 스플릿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분자가 문자열의 구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잘라놨죠. 네임은 뭐하고 뒤에 스페이스를 붙여놨죠. 그 다이얼로그 창이 넘어올 때는 파싱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넘어갈 때 이 경우에 문자열은 여러분들이 직접 파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 이런 식으로 구분자들 설정하시고 스플릿 2라는 함수 쓰시면 2차원 어레이를 담아줘요. 이렇게 담깁니다. 2차원 어레이 되니까 넘어온 2차원 어레이에 자른 값들이 있겠죠. 0번째 요거 1 이렇게 해서 값을 꺼내서 데이터셋의 네임 칼럼에다가 현재 레코드에 세팅했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세 팝업창 띄우고 할 때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코딩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이제 페어런트 화면인데 차일드 말고 페어런트부터 열어보세요. T1 PC 페어런트. 요것도 그 제가 컬렉션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메인, 자 일단 실행시켜보죠. 메인 화면이 있고 요거 이렇게 된 요 부분은 디비전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화면의 차일드 화면이죠. 다시 팝업 창을 띄우고 여기선 차일드의 차일드 화면이죠. 어떤 경우냐면 메인 화면에서 차일드의 함수에 있는 함수, 이제 차일드 화면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차일드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를 직접 세팅을 한다든가 디비전 안에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 팝업 창에 있는 값들을 세팅한다든가 여기서 이쪽으로 세팅하는 거죠. 거꾸로 페어런트에서 차일드 화면에서 부모 창의 값들을 세팅한다든가 이쪽 세팅되죠. 이렇게 한다든가 마찬가지죠. 디비전 화면에서 부모 창에 있는 이 부분의 값들을 뭐 세팅한다든가 뭐 이런 부모 창과 자식 창 간의 상호작용들 처리하는 것들 그런 예제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페어런트는 이쪽이군요. 이렇게 부모 창 쪽. 자, 이런 샘플인데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부모 창에서 차일드 함수에 요 디비전 있죠. 자, 디비전 화면에 있는 차일드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디비전 화면 안에 있는 함수를 그냥 호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 디비전 차일드 화면 한번 가볼까요? 디비전 차일드 화면 요겁니다. 자, 요 걸어놓은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디비전 화면에 URL을 이렇게 걸어놨죠. 요거 지금 연 겁니다. PC 차일드. 요쪽 화면에 이쪽 가서 보면 fn child라는 함수로 만들어놨죠.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아규먼트 받은 값을 이렇게 에디트 박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처리할 때는 디비전 화면 안에 있는 함수로 호출하시고 아규먼트 전달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화면에서 팝업 창을 띄우는 건 오픈 함수를 썼죠. 다이얼로그 함수를 띄우시면 모달 다이얼로그 뜨죠. 오픈 함수 쓰시면 모달리스 다이얼로그 뜹니다.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를 띄워놔야 이게 닫히질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꼭 오픈 함수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이얼로그 함수 쓰셔도 됩니다. 모달 다이얼로그 띄우던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로 띄우던 부모 창들을 제어하는 건 가능합니다. 얘기는 제가 조금 잘못 드렸고요.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제가 처리하게끔 해놨고요.
팝업창을 띄워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 부분 팝업창을 띄우겠죠. 그리고 자식 창에 있는 값들을 제어하실 때는 부모 창에서 디비전 화면을 제어하실 땐 이 디비전 화면 쪽 그때는 디비전 아이디 점 하고 에디트 박스 소간에 있는 그거의 프로퍼티 이렇게 세팅하시는데 그 팝업 창을 띄웠을 때는 이 경우에 요걸 써서 처리를 하셨는데 요게 뭐냐면 팝업창이 요거예요. 요거의 폼 아이디가 폼 PC 팝업이죠. 폼의 아이디를 가서 보시면 폼 PC 팝업. 요 폼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헷갈리시나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거를 눌렀을 때 팝업창을 띄웠을 때는 팝업창의 폼 아이디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차일드 화면을. 그러니까 디비전 화면을 접근할 땐 디비전 아이디 사용하시고 팝업창을 띄웠을 때는 팝업창의 폼 아이디를 이용해서 차일드 화면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부모창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쪽 화면에서 부모창 제어하는 거죠. 부모창을 제어할 땐 페어런트 오브젝트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부모창에 부모창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부모창에 에디트 박스에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경로를 따라서 자기가 쭉 추적을 해 나가겠죠. 제가 실전에서 등장하는 예제들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응용하셔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